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주당 공천전쟁. 예, 지금 이재명과 개딸들이 감히 이재명한테 도전하거나 이재명한테 싫은 내색을 했던 자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서 지금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제거하는 방법 중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현역 의원이 있을 때 그 현역 의원 이름을 싹 빼고 다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참 조잡한 꼼수죠. 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친문계 중진들이 다수 있습니다. 홍영표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당한 사람들이 당연히 당 공관위원회에다가 항의성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이런 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표적이 되고 있는 자들이 대개 4선, 5선 당의 중진들이기 때문에 뭐 공관위나 또는 전략공관위에 끽해봤자 4선인데 그런 자들한테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관계죠. 근데 우리는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적 없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하면서 얼떨결에 뭐 경기도 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선 의혹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비선 공천 의혹. 당에서는 조사 안 했대는데. 그런데 조사는 현실적으로 내 지역구에서 내 이름 빼고 됐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조사한 거냐? 조사를 하면 조사 회사 이름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 조사 회사 이름을 가지고 쫙 추적을 해봤어요. 리서치 DNA. 그 DNA. 이름도 이상하게. 리서치 DNA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근데, 한국 인텔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싹 현역 이름 빼고 한 여론조사 업체는 한국 인텔 리서치인데, 이게 한국 인텔 리서치는 지금은 그 여심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대요. 이 한국 인텔 리서치가 지금은 리서치 DNA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여심위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치 DNA의 원래 이름은 한국 인텔 리서치였던 거죠. 이 한국 인텔 리서치는 어떤 데냐? 이재명이가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 한 해 전인 2013년에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한테 돈 받아서 이재명이 재선되는데 조사해준 이런 업체인 것 같아요. 이 업체의 대표 김모라는 자는 2010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론조사는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갖게 되잖아요. 이건 엄청난 개인정보입니다. 이거를 특정 후보한테 통째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후보는 그 지역의 유권자 전화번호를 7만여 개를 입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전화 돌리면 되지, 그때부터는. 여론조사 회사가 이렇게 자기들의 사업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것도 유권자들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후보한테 갖다 줘버린 거예요. 이런 자는요, 다시는 여론조사판에서 발을 붙이게 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혼탁해집니까? 그럼 이거 7만 개의 개인정보 그냥 공짜로 갖다 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것들이 어떻게 해서 모은 개인정보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국 인텔 리서치의 대표라는 자고, 이 한국 인텔 리서치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지금 여심위에 등록해 있는 리서치 DNA라고 하는
회사로 변신을 했고 그 리서치 DNA가 현역의원 싹 빼고서 조사 돌리고 있는 이런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사 당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재명 똘마니 회사가 지금 우리 죽이려고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항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김모라는 자는 논란이 된 그 여론조사는 우리가 돌린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얘도 아니라면 누구냐 말이에요. 당도 아니래지. 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대지. 그 얘도 아니라 그러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선이 보통 하나만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개, 3개, 5개까지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밀실에서 이것들이 전부 다 살생부 짜가지고 이재명 지시하에 꼼수 써가면서 지금 친명계만 살려두고 비명계, 친문계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단톡방이 아주 슬슬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 밀실 사천 논란이 있자 공관위원장인 임혁백이가 사실상의 사과까지 한 상태입니다. 임혁백이는 왜 아직도 공관위원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참 나이도 꽤 되는데 마지막에 이름이라도 좀 잘 건사하지. 자, 이런 상황에서 김영주가 탈당을 해버렸어요. 김영주는 영등포 갑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농구 선수 하다가 은행마다 농구단이 있잖아요. 국민은행 농구 무슨 신한은행 농구 그 농구 선수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은행에서 임원이 돼가지고서 노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역구 4선이에요. 그리고 현직 국회 부의장입니다. 현재 국회 부의장이에요. 김진표 국회의장 밑에 국회 부의장이에요. 이자가 이 김영주의 주장에 따르면 매년 시민단체로부터 우수 의정의원으로 선정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이 부실한 현역 20%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 모욕감을 느꼈다.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탈당해버렸어요. 탈당 선언했어요. 김영주의 얘기입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내가 하위 20%에 포함되는 걸로 평가가 됐는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하라. 점수 공개하겠습니까? 저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임혁백이한테서 오늘 직접 통보를 받았다. 나 모멸감을 느껴서 더 이상 이 당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겠지만 이재명이는 내 절대 안 도와준다. 이러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천전쟁이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동작을의 이수진이라고 있잖아요. 이자가 이재명이 안규백이 더 이상 공천 능력도 신뢰도 없으니까 이선으로 물러가라. 공개적으로 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전으로 가고 있다. 이제 내전이 시작됐어요. 반면에 우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상당 정도로 지금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흐름 자체는 좋은데 디테일의 몇 군데에서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커지기 전에 바로 잡자. 제가 어제 논평 칼럼을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저는 이 공관위가 물론 앞으로도 한 40% 가까운 이제 한 60% 공천이 이루어졌거든요. 한 40% 남은 공천을 하느라고 정신없는 줄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남겨두면 계속해서 이게 아픈 종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공관위가 재심 이의 신청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이의 신청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선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렇다라고 한 번 더 설득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재심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상처가 났지만 이게 아물어서 정말 더 단단한 옹이가 되듯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함께 큰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관위의 정치력 발휘를 제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